약 한 10분간 디스커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강승호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박하옥 선생님, 사영경 선생님, 이장훈 선생님, 윤혁준 선생님. 예, 준비된 분부터 그러면. 저는 오교철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뭐 ACS 같은 경우로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있겠지만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서 혹시나 CT 같은 걸 먼저 코로나 CT 같은 걸 찍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 있는지 팁 같은 게 있는지. 근데 사실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머릿속에는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 카테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클락 카운터 넣고 빼고 밖에 없고, 사실 이게 그 스트럿이 들어갈 수 있는 스트럿이 있고 이제 못 들어가는 스트럿들이 있는데 그게 CT에서 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진짜 CT를 찍고 그거를 3D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상 3D 맨시오 같이 저희가 가상 프로그램으로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모르죠. 근데 뭐 가까운 미래에 진짜 요 CT 찍어서 넣고 환자 뭐 그 아나토미 넣고 하면은 이 카테터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뭔가 AI가 이게 툭 던져줄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그거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오규철 쌤 그 케이스 보면 이제 가이딩 이제 커버처 바꾼다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스티프한 걸 하면 커버처가 바뀌니까 도움 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 쓰기 전에 좀 심플하게 저희 이제 레디알 할 때 정말 커버처 이상한 사람들 할 때 이제 J-팁 카테터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근데 반드시 카테터 나오면 안 되죠. 네. 카테터 안에서 이제 스티프한 부분으로 해보면 커버처가 상당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면 의외로 이제 커버처 좀 극복하고 싶은 부분 할 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딴 거 꺼내기 전에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고 이제 이게 도움 된다 싶으면, 근데 대신 이제 아까 카테터보다 절대 팁이 밖으로 나오면 네,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번쯤 걸어봤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공중에 띄어서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좀 스티프한 걸 넣어서 커버 쪽 최대한 펴고 살살 빼면서 이제 그 위치를 맞추는 걸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저는 경험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 사실 뭐 적힌이니까 끝까지 안 나가도 여기만 이렇게 살짝 펴줘도 진짜 도움이 될 맞아요. 것 같은 네. 것이 말고, 사실 요게 중요하지. 요 네. 끝에 요거는 크게 그 워낙에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냥 그 약간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카테터 안에 막 들어가면서 카테터 안에서 막 이렇게 그 데미지 받아서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사실 제가 막 삽질하고 있으면 이미 뒤에서 그 스티프 앵글들 꺼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RCA가 좀 그래도 더 잘 들어가니까 넣고 RCA 찍고 와이를 거기 밸브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 킵해가지고 그걸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랩트를 넣으면 일단 그 밸브에 걸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지. 그 메트로닉 같은 것들은 들어가는 게 문제던데, 하여튼 좀 해보면 요령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펠로들 다이그노스틱 찍고 있는 거 로고 보고 있으면 대부분 안 되는 게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으로 다이그노스틱 카테터를 넣고 거기서 찍으려고 하니까 절대 거기는 이미 실링 약간 붙어 있는 곳인데 그걸 이제 통과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앵글 좀 바꿔, 항상 뭐 레프트 라이트라고 그냥 LAO만 두지 말고 이렇게 좀 바꿔서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까리의 그 네이처 커브처를 보면 끝에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레프트 라디알, 라이트 라디알 말고 레프트 라디알을 통해서 이까리 같이, 그것도 적힌이 레프트로 들어가면 이까리 같이 팁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유용한 거는 킴리,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킴리 카테타나 이까리 카테타 이런 것들을 레프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팁이 이렇게 상방으로 보고 있으니까 프로젝션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새 이까리가 원래 레디알용으로 개발돼 가지고 커브가 좀 더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좀 썼는데 요새는 그냥 뭐 피모랄이나
레디알이나 전부 거의 적힌스나 이런 거 써가지고 제가 잘 공급이 잘안 되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저런 종류의 카테터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게 대부분 에볼루트 넣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이너스 발살바가 좀 커서 이제 코로나리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을 넣는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그냥 안지오 찍을 때는 그 사이너스 발살바 안으로 적힌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지금은 밸브 스트럿이 막고 있으니까 이게 짧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이 좀 더 말려 있는 이까리가 좋아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가이딩 카테터는 뭐 어떻게 잘하면 이비유도 그냥 이렇게 쑥 잘 넣었을 수 있고 하는 문제라서요. 네, 그런 이제 결국엔 와이어를 처음에 어떻게 잘 넣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케이스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지금까지 이제 탑이하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이제 3명 정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그 LAD에 이전에 있던 스텐트 쪽에 아마 스롬보시스가 생긴 것 같은데 결국 끝까지 걸지를 못했거든요. 빨리 안 걸려가지고 예. 마음은 급한데. 아니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일렉티브하게 다 걸고 여러 번 했는데 리커런트하게 MI를 맞고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번 겪으시다가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그 컨실드 시퀘스트레이션 이제 그 사이너스가 막히면서 도저히 접근이 안 돼서 저희가 아예 밸브를 바깥으로 스텐을 돌려가지고 밸브를 열어줬는데 그분은 다행히 한 5년 정도 지금 잘 생존을 하고 계시고 라이프롱 데프트를 할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RCA가 막혔는데 그분은 그 대부분 랩트가 문제고 RCA는 잘 들어가는데 RCA가 무슨 수를 써도 접근이 안 돼서 그분은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일단 본인이 어떻게 참아보겠다 해서 CTO가 되기를 기다려서 한 6개월에서 1년 풀 메디케이션 하니까 이제 증상이 좀 톨러러블하다 해서 CTO를 만들었구나 이제 다행이다라고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랩트고 그러면은 그 미드캡은 고령의 환자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빨리 고려하는 게 환자 안전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굉장히 어려운 환자가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그 환자들 다 어디 가서 다른 선생님들 고생하고 있겠다고 한 케이스 때문에 예, 생각나서 저쪽으로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2차 병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환자는 ACS가 아니었고 그냥 스테이블 엔자이나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서울 성모로 보내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2차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 응급실로 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인터벤션 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환자분들께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근처 병원 가지 마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시라. 그런 것도 조금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의료 사태로 인해서 뭐 전원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딱 탑이 밸브를 체스트에서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여기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니, 근데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좀 그냥 요령이 좀 예. 내가 아까도 환자가 워낙에 스테이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렸고 만약에 ACS라면 저희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사영 교수님이나 또 이정훈 선생님 또 말씀. 제가 이정훈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너무 재밌는 강의 감사드리고 가끔 서지컬 그러니까 수술자들한테 여쭤보면 물론 이제 옛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LAD 같은 경우는 50%만 줘봐줘도 본인들은 무조건 AVR 하면서 미드캡 그러니까 캐비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탑의한 분들 보면 별로 이렇게 한 30-40%밖에 안 됐나 하는데 되게 빠르게 프로그레션하는 코로나리 플락들이 탑의 이후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데 대한 에비던스나 뭐 이런 거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제 타비를 계획 중인 사람에서 코로나 트리트 랩트 메인, 뭐 프락시마 LAD,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0% 이상의 스테노시스는 이제 그 탑 이전에 PCI 하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 레프트 메인을 포함한 신텍 스코어 33점 넘으면 탑이를 생각했더라도 사브이를 하고 캐비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모델의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또는 미드 LAD에 단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과거의 스터디들은 그 랜덤 스터디가 전부 다 인롤 할 때 코로나 디지가 있으면 전부 하고 인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더더욱 없으니까 50%라도 있으면 다 이제 PCR 해버리고 그다음 타비 스터디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에비던스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서 김명순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아까 김태훈 선생님께서 아주 그 리얼한 그죠 진료 현장에서 고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면은 그래서 트리커스 뷰나 커스 오버랩 뷰를 조금 받아가지고 한번 비춰보면은 포스트가 트리커스 뷰에서는 포스트가 이번하게 디스트리뷰션하고 커스 오버랩 뷰에서는 one right, two left 그러면은 이게 좀 긁기가 쉽겠다라는 이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에볼루트가 항상 문제인데 below annular depth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depth가 길면은 코로나의 하이트가 조금 높고 그러면은 뭐 전혀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shallow implantation 했거든요. 그 ventricular depth가 굉장히 낮고 그 사람 코로나 하이트가 뭐 낮으면은 이건 정말 긁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버루트 경우에는 아마 전화로 걸어가지고 그때 저 커스프 오버랩비하고 트리커스비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플로레스 한번 보고 너무나 어긋나면은 60도 어긋나면은 잘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에버루트가 저 C일이 14mm인데 이 포스트가 걸린 데는 거의 2배 되거든요. 26, 28 돼요. 그게 코로나에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사이너스가 넓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빨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depth하고 commercial alignment를 고려할 수 있는 앵글을 2개지만 미리 전화해가지고 알아놓고 보면은 이 포스트가 트리커스피어에서 even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지, 커스프 오버랩에서 one right, two left 돼 있는지, depth가 깊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볼만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고 친 사람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총 코멘트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